그래서 3인국을 짓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잘 임금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속편을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속편은요, 전편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발전된 버전이야. 그래서 혼자 이야기하지 않고요, 대화체 형식으로 절절하게 노래를 합니다. 대화체 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화자가 조금 약간 다른 노래에 비해서 특이한 버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특이한 버전의 화자니까 중심 화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화자를 구별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자,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네가 너무 보고 싶어?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과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래서 이별을 했죠. 내가 당신을 떠나오고 나니 당신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혼자 남겨진 나는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만을 사랑할 것. 이게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으셔야 되고요. 감녀가 한 말인지 을려가 한 말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감녀는요, 을려에게 대화를 이끌어내도록 질문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을려가 진짜 나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것 같아. 내가 너무 죄가 많다.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이러면서 슬퍼할 때 위로도 해줍니다. 위로도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나는 저 높이 떠있는 달이라도 되어서 님을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달은 안 돼.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랑으로 너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니?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라만 보지 말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너의 마음을 전달해 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조언도 합니다. 조언. 을려의 역할과 감녀의 역할 중요하고요. 그리고 님과 내가 이별을 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을 텐데 이별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이별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 탓이요. 당신 탓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은 조물주의 시기였다. 그래서 이번 생은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다.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별의 원인을 찾는 부분도 있고 걱정과 염려를 하고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임과 우리가 헤어지게 된 건 임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해방꾼들이 있다.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제 헤매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님에 관련된 소식을 조금 알고 싶은 마음에 막 여기저기 다녀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산에도 가보고 강에도 가보고, 근데 강 위에 사공은 없고 빈 배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그 홀로 남겨진 빈 배를 보니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버려진 나의 처지가 생각나는구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자, 가로등 하나, 가로등이라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이 어두운 산골에 있는 나를 찾아올 누군가를 위해서 벽에다가 등을 하나 켜놔요. 그거를 반벽청등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이 깊은 산속에서 나 혼자 남겨진 내가 덩그러니 켜져 있는 불빛을 보니까 또 너무 외롭다.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관련이 있는 객관적 상관물들이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자, 객관적 상관물을 찾으신다. 자, 이 정도 하면 웬만한 내용이 다 파악이 될 겁니다.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특별히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66조 첫 번째. 자, 되어가는 되어갑시. 본드도 한 대이고 왼쪽에다 갑이라고 적으세요. 감녀. 감녀가 먼저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녀와 을려는 원래 처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원문에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되어가는 되어각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전문학의 원문 버전을 잘 읽으시려면 이 몸 앞에 있는 디귿이나 티읕을 지읒이나 치읒으로 읽으시면 돼요. 왜? 이때는 국유음화가 아직 안 일어난 버전이야. 그래서 고전문학 원문 읽을 때 이 몸 앞에 있는 여기 이 몸 있죠? 합친 거니까 이 몸 앞에 있는 디귿이나 티읕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지읒이나 치읒으로 읽으세요. 아셨죠? 저기 가는 저 각시 이런 뜻이야. 국유음화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다. 그 다음에 요것도 주의하세요. 받침 소리가 뒤에 오는 모음의 첫 소리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에는 여기 있는 이 받침 자음을 밑으로 빼서 읽으시면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읽는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으면 현대어 버전으로는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받침 소리가 뒤에 오는 모음에 올라가 있는 게 고전 버전이야. 그거를 제대로 읽으려면 다리 아프다 이 다리가 아닌 거야. 하늘에 떠 있는 다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아셨죠? 받침 소리를 밑으로 빼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 첫 번째, 어디서 본 것 같다. 천상백옥경 동그라미 치세요. 천상백옥경. 자, 보통 고전문학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두통 다 먹었니?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을려. 자, 을려가 천상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있었던 선녀였습니다. 설정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 우리 많이 배웠거든요. 해무수의 아들 주몽, 하늘신의 후손. 그 다음에 충렬. 원래는 하늘나라 상관이었는데 죄를 짓고 내려왔다. 소설이나 시나 전부 다 적강화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늘나라에서 옥황선생님을 모시던 선녀였던 을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설정이거든요. 표면적인 설정은 이거야. 근데 천상에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임금님을 모시고 있었던 화자가 지금 지상으로 내려와서 유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북쪽에 있는 한양보다 한참 아래쪽인 북쪽 한양, 여기 한양을 전부 대체적으로 천상계라고 해. 천상계 북쪽에 있는 한양에서 남쪽 전라남도 창평으로 유배를 당한 거야. 화자가 있는 곳 남쪽, 그 다음에 임금이 계신 곳 북쪽.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천상계, 지상계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거 단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있어야 네가 어찌하여 이별하고. 화자는 지금 이별한 상황입니다. 네 별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네 별 이별로 읽습니다. 첫 소리에 니은 소리나 리을 소리, 단어 첫머리에 리을이나 니은은 뭘로 읽는다? 니은이나 이응으로 읽습니다. 뭐야? 두음 법칙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두음 법칙도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니별은 이별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별하고 해, 다, 점은 날에 늘 보러 가시는 곳까지가 감녀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와 이거 여기부터 이제 을려입니다. 왼쪽에 을려라고 적으세요. 내 사설 들어보. 내 사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내 사연 좀 들어볼래? 내 얼굴 별표 치세요. 자, 예전에 얼굴의 의미는 페이스가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몸 전체 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낯을 나타내는 안면의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전체 모습을 나타냈던 얼굴의 의미가 지금은 안면, 낯에 해당하는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얼굴은 의미가 축소된 단어다. 적으세요. 의미 축소.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때도 있습니다. 전체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던 얼굴이 지금은 안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 내 얼굴 거둥이 님 개함즈 개함 동그라미 치세요. 자, 필수 시어드립니다. 필수 어휘야. 고전에서 괴다 사랑하다의 뜻이야. 괴다 사랑하다. 자, 사랑할 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내려다 여기실 때 나를 처음 보자마자 이미 나를 너 내가 딱 기다리던 스타일인데 옆에 적으세요. 만남. 인과의 만남입니다. 너로다 여기실 때 옆에 만남. 자,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다른 생각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디. 1번 줄 치세요. 이래야 교태, 아양과 교태를 부렸는데 너무 심하게 임금께 아양과 교태를 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별 원인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별의 원인 첫 번째, 내가 너무 아양과 교태를 많이 부렸다. 1번 줄 치시고, 당기시는 낯빛이 여기서 낯이 요 의미로 쓰이는 게 이때는 이렇게 시옷으로 받침을 쓰는 거예요. 시옷, 얼굴이란 뜻이야. 당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니러 앉아 헤어 하니 해다 동그라미 해다도 꼭 알아둬야 된다.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니 해다를 명사형으로 하면 햄이 되겠죠. 지금의 생각에 해당하는 단어가 예전에는 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지은 죄 2번 줄 치세요.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과정법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여기서 매는 산이에요. 산처럼 아주 높이 쌓였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이런 뜻이야. 뭐하고 있어요? 자체. 저거. 자체. 매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나 원망하며 사람이나 허물할까. 하늘도 원망할 필요가 없고 사람도 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동그라미 치세요. 서리법입니다. 허물할 필요가 없다. 서러워 풀터 행위. 풀어서 서러워 계속 생각해보니 줄 치세요. 조물의 탓이로다. 줄 치시고 이것도 이별의 원인. 운명론적 세계관. 적으세요. 그와 내가 헤어진 건 우리의 운명이었다. 운명론적 세계관. 그 다음 님다의 소식. 님 계시고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자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 동그라미 치세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님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 멀리 임 계신 곳 한양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은 칸이야. 구름 세모 안개 세모. 산에 올라가서 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 산을 에워싸고 이쪽이 한양이에요. 멀리 한양 계신 곳에 님의 소식을 알려고 이렇게 봤어. 근데 구름과 안개가 나의 시야를 다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이 나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임과 임이 아니지? 화자.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뭘까요? 자, 이 사람이 많은 당쟁에 휘말리면서 유대와 기양생활을 계속 반복했거든. 그래서 임금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장애물, 회방권, 간신의 무리들이 임금님 주변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삼인국에서도 나 없이 홀로 남겨진 임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실까 매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안 보여. 회방꾼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높은 매에서 그 다음 가는 곳 장소 이동 있어요.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 동그라미 임금입니다. 해달 이런 거 나오면 다 임금이에요.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를 볼 수가 없구나. 차라리 물가에 가. 물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산에 갔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물가로 장소 이동했어요. 자, 공간을 이동해서 물가로 갔더니 여기에는 또 새로운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람 세모, 물결 세모. 어찌나 물가에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굴던지. 자, 배를 타고 가고 싶은데 바람과 물결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공이 없는 거예요. 물가에 갔더니 바람과 물결이 너무 어수선하고 어둥정 어수선하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니 빈배 동그라미 치세요. 자, 홀로 남겨진 빈배를 보니 사공이라도 있다면 님이 계신 곳 찾아갈 텐데 사공이 없어. 그래서 사공 없이 홀로 남겨진 빈배를 보니 외로운 자신의 처지가 더욱더 확인이 되는 거야. 아, 너 진짜 혼자 남겨진 내 처지와 너무 딱 같구나.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별표 치세요. 자, 객관적 상관물 1번입니다. 빈 배만 걸렸나니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데이고 모처럼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자, 이제 물가에 갔던 화자가 어디로 돌아왔냐면 자, 모청 찬자리. 모청은 화자가 머물고 있는 초가지. 자, 초가지 빈 집에 혼자 이부자리 피고 이제 잘 겁니다. 모청 찬 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 반벽청등 동그라미. 자,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1번은 빈배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초가집에 돌아와 보니 뭐가 있어요? 반벽청등이 켜 있습니다. 반벽청등은 초가집에 홀로 쓸쓸하게 불 밝히고 있는 벽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 2번이에요. 반벽청등 2번. 늘 위하여 밝았는 곳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오늘 하루 종일 산에도 오르고 내려오고 해 뜨다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물가에도 가서 헤매고 다니니 적은 듯 넋지나요. 어느덧 기운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풋잠 동그라미 치세요. 자, 님과 지금 헤어져 있지만 그
님이 어찌나 보고 싶은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님을 만나게 되겠죠. 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해주는 장소가 꿈입니다. 근데 잠을 하루 종일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운을 다 쓰고 잠을 잤는데 어찌나 이 사람이 보고 싶었는지 나의 간절한 마음이 꿈속에서 님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만남도 잠깐 이 만남을 방해하는 회방꾼. 자, 여기 첫 번째 방해꾼이 있다고 그랬어요. 1번. 방해꾼 1번. 구름, 안개. 자, 앞에서 구름과 안개가 방해했고 산에 올라가니 구름과 안개가 너무 가득해서 보이지가 않는다. 물가에 갔더니 바람과 물결이 너무 어수선해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없다. 이거 전부 다 회방꾼들, 방해꾼들, 장애물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꿈을 꿨거든요. 님을 만나서 막 말을 하려던 찰나에 말을 못했어. 잠이 딱 깬 거예요. 자, 누가 잠을 깼냐면 갑자기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린 거야. 꼬끼우 하고 울리는 닭 울음소리. 오견경 개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닭 울음소리가 나의 잠을 깨운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했으면 님에게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소연 했었겠지만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도 다 하지 못하고 닭 울음소리에 잠을 깨웠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5가지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임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5가지.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반드시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게요. 자, 마음속에 먹은 말씀을 슬하지 실컷 하려고 했는데 오련된 계셔. 동그라미 치세요. 자, 장애물 5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바람, 구름, 안개, 물결. 계정은 닭 울음소리야. 닭 울음소리가 나의 잠을 깨운 겁니다. 자,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옷 기역 아래야. 자, 이거를 어떻게 읽으냐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시옷 기역 잘 적어. 문법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 간략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초성 자리에 자음을 2개 섞어서 쓰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뭐라고 해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 자, 편의상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읽으세요. 아셨죠? 편의상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예를 들어서 꿈을 예전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꿈. 알았죠?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읽을 것.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래아 보이시죠? 아래아는 아 또는 으로 읽습니다. 아 또는 으로 읽어요. 첫 음절일 땐 대체로 아가 많고요. 둘째 음절 이하에선 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이로 읽을 때도 있어. 그래서 아래아는 현대어에 맞게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가장 많이 읽히는 순서야. 아래아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에다가 아에다가 이를 합쳐서 이렇게 깨로 읽으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 알아두시고. 자, 잠을 깨운 거예요.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에, 꿈결에,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어여쁘다는 의미 이동입니다. 의미 이동. 얘는 의미 축소라고 했어요. 의미 축소. 어여쁘다 의미가 여기에서는 불쌍하다의 뜻이에요. 과거에는 불쌍하다의 뜻인데 지금은 지금은 어여쁘다, 아름답다의 의미로. 자, 어여쁘다, 불쌍하다의 의미에서 무슨 뜻으로? 아름답다, 예쁘다 의 의미로 어떻게 됐다고? 의미가 이동했다. 중세국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어여쁜 그림자 날 조칠 뿐이로다. 자, 뿐이로다에도 시옷 비읍이니까 뒤에 오는 비읍을 된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시어디어는 죽어서. 자, 낙월 동그라미 치세요. 자, 화자는 지금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 낙월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싶다. 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을려가 하는 말에 감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안 돼. 멀리서 바라만 보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 그분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구준비가 되어서 그분 곁에 가까이 다가가더라. 자,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차이가 있고요. 낙월과 구준비 모두 화자의 분시에 해당합니다.
화자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주는 자연물이 되고요. 요게 3위 인국에서는 범나비입니다. 범나비. 나비가 되어서 여기저기 꽃향기를 묻혀서 임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도 연계될 수 있고요. 3위 인국 아니더라도 만약에 시조하고 연계된다 그러면 우리가 화자의 분신 배운 게 있었어요. 시조에서 맷버들 가려꺾어 하는 건 시조. 맷버들. 자, 맷버들도 있었고요. 김서월의 현대시 진달래꽃. 진달래꽃도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달래꽃을 뿌려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맷버들 가려 꺾어서 그에게 나를 잊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처럼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다. 화자의 분신까지 출제 요소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각시님, 마지막 줄을 보세요. 각시님 세 글자, 다리아카니와 다른커녕, 거기 6글자로 나와 있는데 5글자, 6글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구준비나 4글자, 되쇼셔 3글자. 자, 마지막 한 줄이 줄 치세요. 자, 시조의 종장 글자 수와 유사하게 일치하는 가사. 시조의 종장. 시조의 종장 글자 수와 일치하는 가사를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정격 가사. 시조가 마지막 종장에 대체적으로 3호 사사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시조의 마지막 종장 글자 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가사의 종류 중에서 정격 가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끊어있는 마디가 다 사음보라는 거. 가사는요, 시조의 율격을 따릅니다. 시조의 율격을 따르고 있지만 시조보다 길이가 매우 길다. 길게 계속 노래를 이어서 연속해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송미인곡이고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계절 변화 동그라미 치세요. 일단 계절 변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건 3위인곡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태도 변화는 없습니다. X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정치적 세력에 반대해서 선조를 떠나서 이렇게 홀로 남겨진 처지에서 노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2번 별표 치세요. 자, 해석이 반드시 꼭 중요한 부분들. 천상 백옥경 나오면 백옥경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임금이 사는 곳 이런 거 나오면 임금 계신 한양을 의미하는 거다. 한양. 임금 계신 곳. 그 다음에 내 얼굴 내 거동이 님 계함직 하가마는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처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 과거 임과 내가 만났을 때 한때 님이 나를 사랑했을 때 과거 임과의 만남. 과거 임과의 만남. 고치세요. 그 다음 서러워 풀어서 헤쳐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 뭐라고 그랬죠? 운명 동그라미. 조물 나오면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신의 뜻이구나. 운명론. 그 다음에 어여쁜 그림자는 탄식입니다. 홀로 남겨진 안타까운 처지. 그 다음 차라리 죽어서 낙월 동그라미. 변함없는 충실. 자, 답은 2번이다. 그 다음 3번 2번이에요. 그 다음 4번 별표 치세요. 자, 철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척 구름아 구름 동그라미 치세요. 자, 고신원루. 고신원루는요, 외로운 신하가 흘리는 눈물이란 뜻이야. 루자가 눈물 루자입니다. 지금 화자는요, 멀리 임금을 떠나서 유배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신원루를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하리. 자, 여기에서 님 계신 구중심처, 깊고 깊은 궁궐, 그곳에 계신 님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주련. 그래서 구름은요,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화자의 내면을 대신 전달하라고 요청해주는 매개체야. 화자와 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적으세요 빨리. 자, 그 다음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이준호라는 사람이 신돈을 비판 풍자하는 시조입니다. 구름에다 세모치세요. 무심타, 욕심 없다 이런 뜻이야. 허랑하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야. 욕심이 없다는 너의 말은 완전히 순 거짓말이다.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임의로 마음껏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광명한 날빛 동그라미 치세요. 광명한 날빛이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의 총기를 어지럽히는 신돈을 구름에다가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의 구름은 화자의 속마음을 전달해주는, 대신 전달해주는 매개체라서 긍정적인 의미고, 2번의 구름은 화자가 비판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 간신의 물입니다. 그래서 세모예요. 그 다음 3번은요, 흰 구름 푸른 안개는 골고루 잠겼는데 추풍에 든
단풍 봄꽃보다 좋구나. 천공이 나를 위하여 산빛을 꾸며주었구나. 요거는 자연물이야. 자연물. 아름다운 자연 예찬. 자연 친화. 적으세요. 자연 친화. 자, 그 다음 4번에서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자, 구름 세모 치세요. 구름은요 자주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름보다 밑에 좋고도 그칠 것 없는 물 동그라미 치세요. 물이 좋다. 그래서 화자가 좋아하는 물과 대비되는 소재 구름. 자, 그 다음 5번에서 창밖의 어른 코늘 님만 여겨 풀떡 뛰어나서 보니 님은 아니오고 으스름 달빛에 널구름 줄 치세요. 널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란 뜻이야. 지나가는 구름 날 속였구나 줄 치세요. 자, 밑에 적어. 주객전도. 구름이 날 속인 게 아니라 내가 구름에 속은 겁니다. 주객전도. 자,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표현했다. 자, 5개의 시조 모두 중요하다. 별표 치시고요. 2번만 의미가 같다. 자, 그 다음 뒤에 소설